안녕하세요. GIS 디벨로퍼 김영준입니다. 고프의 디자인 패턴 중 브리지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브리지 패턴은 기능 계층과 구현 계층의 분리를 통해서 시스템의 확장성과 유지 보수성을 높이는 패턴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기능 계층과 구현 계층이라는 두 개의 영역이 존재하는데요. 기능 계층에 포함되는 것은 새로운 기능을 위한 메서드를 추가할 수 있는 클래스들입니다. 그리고 구현 계층에 포함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인터페이스와 해당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들입니다. 또한 이 기능 계층과 구현 계층을 연결하기 위해서 브리지, 즉 다리를 놓아 연결한다는 의미에서 브리지 패턴이라고 합니다. 기능 계층과 구현 계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능 계층은 상속받은 클래스에 완전히 새로운 메서드를 추가할 수 있는 계층입니다.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기능 계층에 대한 하나의 예시인데요. 이 드래프트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여기에 이 드래프트 클래스의 객체가 사용하는 캐릭터 개수를 얻어야 하는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면 이렇게 새로운 클래스를 이 드래프트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층이 기능 계층입니다. 구현 계층은 추상 클래스 상속 또는 인터페이스 구현을 통해서 이미 선언된 메서드를 구현할 수 있는 계층입니다. 여기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구현 계층에 대한 한 가지 예시인데요. 이 디스플레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있고 이 인터페이스는 타이틀, 오서, 컨텐츠라는 메서드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서드에 대한 구현 코드는 이렇게 심플 디스플레이나 캡션 디스플레이 클래스처럼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작성됩니다. 이렇게 인터페이스나 추상 클래스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코드가 정의되어 있지 않은 메서드를 구현해서 확장할 수 있는 것이 구현 계층입니다. 브리지 패턴에 대한 한 가지 예를 표현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드래프트와 캐릭터스 카운트 클래스가 기능 계층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와 심플 디스플레이, 캡션 디스플레이 클래스가 구현 계층에 포함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드래프트와 디스플레이가 서로 연관되어져 있는데요. 마치 브리지, 즉 다리가 놓여진 모습입니다.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실제 구현해 보면서 이 다이어그램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브리지 패턴을 실습하기 위해서 저처럼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업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터미널에서 npm start를 입력하고요. 그리고 이 index.html에서 open with live server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웹브라우저가 열리고요. 여기서 기능키 F12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콘솔 창에 이렇게 출력되면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신 겁니다. 먼저
드래프트 클래스입니다. 이 클래스는 어떤 글에 대한 제목, 저자, 그리고 내용에 대한 데이터를 담고 있는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해 주는데요. 표시해 주는 방식에 대한 구현은 이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를 이용합니다. 드래프트 클래스를 추가합니다. 제목, 저자, 내용에 대한 값을 저장할 필드를 추가하기 위해서 생성자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각 필드를 얻을 수 있는 메서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각 필드를 제목, 저자, 내용의 순서로 출력해야 하는데요. 출력은 이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먼저 이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를 작성한 뒤에 이 드래프트 클래스를 완성하겠습니다. 이제 이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를 추가합니다. 세 개의 메서드가 있는데요. 각각 드래프트 객체를 인저로 받아서요. 제목을 출력하고 저자를 출력하고 컨텐츠를 출력하는 메서드입니다. 이 메서드들은 이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에서 작성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드래프트 클래스를 완성하겠습니다. 출력하는 구체적인 구현은 이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므로 이렇게 메서드의 인자로 디스플레이 객체를 받습니다. 메서드에 대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심플 디스플레이 클래스를 추가합니다. 구현해야 할 이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에 메서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각 메서드를 구현하겠습니다.
이 타이틀 메서드는 콘솔에 드래프트에 저장된 타이틀을 얻어서 출력합니다. 그리고 어서는 다음처럼 입력합니다. 그리고 컨텐츠 메서드는 다음처럼 코드를 입력합니다. 다음은 이 캡션 디스플레이 클래스 추가인데요. 이 드래프트를 출력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구현을 추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현해야 할 이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에 메서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각 메서드에 코드를 입력합니다. 이번에는 내용을 출력하기에 앞서서 해당 내용에 맞는 제목을, 즉 캡션을 먼저 출력합니다. 지금까지 작성한 코드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index.ts에서 먼저 이 드래프트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데이터를 다음처럼 정의합니다. 그리고 드래프트 객체를 생성합니다. 이 드래프트 객체를 이 심플 디스플레이 클래스가 정한 방식으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드래프트 객체에 프린트 메서드를 호출하는데 출력하고자 하는 방식에 대한 이 클래스의 객체를 인자로 넘겨주면 됩니다. 실행 결과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제목과 그리고 어서 그리고 컨텐츠가 콘솔에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캡션 디스플레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 드래프트 객체를 출력합니다. 먼저 이 코드는 제거하고요.
그리고 캡션, 디스플레이 객체를 이렇게 정의하고 실행해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캡션과 함께 해당 내용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구현 계층에 포함된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와 심플 디스플레이 클래스 그리고 캡션 디스플레이 클래스의 구현을 통해서 이 드래프트를 다양한 형식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요구사항이 생겨서 이 드래프트에 대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야 합니다. 그 요구사항은 이 드래프트가 차지하는 데이터에 대한 캐릭터 수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단, 기존의 이 드래프트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해야 하고요. 이 요구사항을 위해서 이 캐릭터 카운트라는 클래스를 추가합니다. 생성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새로운 요구사항에 대한 기능인 이 드래프트가 차지하는 데이터의 캐릭터 개수를 얻는 메서드를 다음처럼 추가합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반환할 이 카운터 변수를 하나 정의하고요. 가장 먼저 타이틀의 길이를 이렇게 얻어서 카운트 변수에 추가합니다. 동일하게 어서의 길이를 얻어서 카운트에 추가하고요. 컨텐츠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길이를 얻어서 카운트에 추가합니다. 이 캐릭터 카운트 클래스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index.ts에서 기존의 이 코드는 제거하고요. 그리고 대신 다음 코드를 추가합니다. 저장하고 실행 결과를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예전과 동일하게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능도 다음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장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 문자 수 48이라는 내용이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브리지 패턴에 대한 한 가지 예시를 구현해 보았는데요. 정리해 보면 브리지 패턴은 기능 계층과 구현 계층을 분리합니다.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때는 기능 계층을 통해서 확장하고 새로운 구현을 추가할 때는 구현 계층을 확장함으로써
복잡도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 계층과 구현 계층은 서로 위임을 통해서 통신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이 드래프트 클래스와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의 이 연결선을 의미하는데요. 코드에서 보면 드래프트 클래스의 경우 이 프린트 메서드에서 출력을 이 디스플레이 인자에 위임하고 있고, 다음으로 이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를 보면 출력할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이 드래프트 인자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래스들 간의 관계는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데, 브리지 패턴은 기능 계층과 구현 계층을 분리함으로써 클래스들 간의 관계를 단순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이상으로 브리지 패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